네, 제 77차 최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학규 대표께서 제 59주년 3.15 의거 기념식 차원에서 있습니다. 과거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그 시위를 기념하는 59주년에 아침 일찍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적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내 은행들이 출자해서 설립한 연합자산관리, 유암코의 상임감사로 예정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 자리는 과거부터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낙하산으로 해야 된다. 금융 분야와 특별한 연관성이 없어도 된다. 이것이 청와대의 시각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발표는 지난주 화요일인 5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 출신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도 사라졌습니다. 이미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나타났듯이 박근혜 정부가 그랬던 대로 문재인 정부도 적폐를 모른 척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낙하산 인사와 캠코더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 확인하고 제보하겠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낙하산 방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법안들을 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하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설사 하더라도 다른 것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만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치 개혁의 가장 핵심인 선거 개혁 제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의 선거 개혁에 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라고 하는 점으로 더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법안 또 검경수사권 독립방안 조정방안에 관해서는 특히 공수처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또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 독립성 확보 방안, 이 부분에 관한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에 임하라는 의원들의 위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야당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정치 개혁과 또 개혁 법안을 제대로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 개혁 문제에 관해서 계속 본인들 주장만 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협상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선거제도에 관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진지한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 탄압하는 민감용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디지털 포렌식 업체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 업체를 1박 2일에 걸쳐서 압수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는 공익제보 업체입니다. 2016년인가요? 경찰이 증거 인멸하라는 압박을 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했던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를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던 경찰이 그 회사에 와서 몽땅 다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1박 2일로. 이 회사는 지금 망했습니다. 그 회사에 다른 개인들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정준영 관련 건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은 그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 100%를 다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가서 막았기 때문에 외부로는 반출이 안 됐는데 복사는 이미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 회사는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타인들의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에서 어제 낄기 빠빠 얘기했습니다. 낄 때 끼고 빨리 빠져라. 지금 낄 때가 아니다. 조용히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경찰은 지금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은 압수수색 주체가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나서면 안 된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서 공익제보업체를 탄압하고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공익제보자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수사관을 끝까지 파렴치고로 몰았습니다. 국기를 흔드는 국기사범으로 몰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공익제보자 탄압하고 있는 민감용 경찰청장까지 해임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 자체가 공익제보자 탄압 정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문재인 정부는 탈북 단체들에게 사과하고 북한 인권재단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인권 탄압 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탈북자와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지원하던 자금까지도 모두 중단했다. 또 탈북자 출신 기자의 정당한 반복 수재까지도 막았다 하는 내용들이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창피스러워 죽겠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권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동맹인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한국이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탈북자들의 인권 탄압하는 그 실상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 단체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 당당히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대북 협상 지렛대가 될 것이고 북핵 협상하는데도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치원과 초중고등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때마침 LG가 공기청정기 1만 대를 초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물인터넷 공기질 알림이 서비스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포함한 지원 규모는 약 150억 정도 되는데요. 공기 정화기로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IoT 알림이 서비스와 AI 스피커를 통해서 학생들이 또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LG는 각 교실에서 시시각각으로 보내지는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LG가 이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며 더 품질 좋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공기청정기나 다른 기기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나 학교 시간표 작성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사회에 공헌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가치 창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공유가치 창출은 기업의 자율에 의해서 해야지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고 냉방기를 가동하게 됩니다. 일부 학교는 이미 겨울방학에 에어컨 청소와 필터 교환을 했지만 아직 손을 안 댄 학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에어컨 필터가 먼지 덩어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전 학교가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고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소감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청와대 스카이캐슬 사건으로 기화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누구를 찍어서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낙점한 특혜 인사,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합격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이 다 저질러졌다는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청와대 낙점 인사에 대해서 환경부가 사전에 면접 정보를 줬다는 겁니다. 면접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이런 정보를 주고 또 평가에서도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 그 문건에 청와대에서 내정한 지원자다. 이 사람은 청와대가 찍은 사람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 표시까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채용비리입니다.
시험 비리이자 채용 비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 비리를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 스카이캐슬, 청와대가 주도한 채용 비리에 지금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폐 정권이 되었다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께 촉구를 합니다. 이 청와대 스카이캐슬 사건,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제 감사원이죠. 청와대는 감사의 성역이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할 수 없다. 거긴 일하는 곳이 청탁하는 곳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투들이 될 수 있다. 검찰총장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스카이캐슬 사건을 위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검찰총장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